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색상이 섞인 매력적인 트위드 실을 활용해서 심플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토트백과 버킷백 두 가지 스타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토트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트윌 토트백은 가죽 바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일정한 스티치, 이 V자 모양이 쭉 올라가도록 니트 스티치만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도 쉬운 편입니다. 저는 위쪽에 손잡이를 도톰하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감 좋은 토트백으로 완성을 했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동통한 느낌의 심플한 겨울 가방으로 한번 토트백을 완성을 해봤어요. 안쪽에 수납 공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방 오른쪽 아래 하트 장식으로 사랑스러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겨울 느낌 나도록 이렇게 털방울도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털방울 키링 활용해서 더 귀엽게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또 털방울 키링 빼고 심플한 토트백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완성할 트윌 토트백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트위드 실 3볼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 이렇게 아크릴 72%, 울 8%, 그리고 코튼 20% 정도 함유된 실이고요. 총 100g 정도 들어있어요. 모사용 코바늘은 8호랑 9호 바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기본 브라운 컬러에 여러 가지 색상들이 살짝씩 섞여 있어요.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화이트 색상이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여기 옐로우 컬러도 보이고요. 또 약간 블루톤 컬러도 보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있는 실이어서 다 뜨개를 해놓고 나면 예쁘게 또 무늬가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 3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가죽 바닥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죽 바닥은 블랙이랑 카멜 컬러 두 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바닥 층이 달려있는 가죽 바닥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껴서 우리가 손이나 또는 도구 활용해서 접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귀여운 장식을 활용해 줄게요. 여기까지는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돗바늘, 가위, 단수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사용 코바늘은 기본 8호 바늘 활용해 줄 건데요. 가죽 바닥에 연결할 때 7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해줄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 단부터 끝까지 8호 바늘을 활용해서 뜨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14cm, 11cm가 되는 타원형 가죽 바닥을 활용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심지실을 찾아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활용할 가죽 바닥은 카멜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총 36개 뚫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징하고 징 사이에 가장 가운데 구멍부터 시작해 줄게요. 여기 바닥 징이 있는 부분 일자로 올라오는 구멍이랑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는 여기 구멍까지 총 9개 구멍입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 구멍 중에 가장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처음 바닥을 연결할 때는 7호 바늘 이용해서 시작해 줄 거예요. 자, 가장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또 왼손에 실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꼬리실을 남겨두고 바닥 뒤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층이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뜨개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실 걸어서 먼저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게 여러 가닥의 실이 섞여 있는 실이기 때문에 가닥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는 가죽 바닥 위쪽까지 바늘이 일자로 올라오도록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요거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셀게요. 자, 꼬리실은 옆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고요. 첫 번째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올게요. 그리고 길이를 쭉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지금 첫 번째 코는 사슬만 걸어뒀는데 여기도 짧은뜨기 한 코라고 세주도록 할게요.
저는 방금 했던 짧은뜨기 위쪽에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챙겨 놓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짧은뜨기는 1개지만 사슬뜨기까지 하나, 두 코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1코씩만 해올게요. 각각의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꼬리실은 옆쪽에 숨기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멍에도 짧은뜨기 1코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게 해주시고 옆에 보이는 사슬이 가방 바닥의 옆면에 오도록 살짝 손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네 번째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 해줄게요.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뜨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멍에서 꺼내올 때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약간 편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5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살짝 돌려서 타원형 부분이거든요. 9개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씩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올게요. 이렇게 9개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씩을 떠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9개 구멍에는 총 짧은뜨기 2개씩 18개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9개 구멍에는 12개의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짧은뜨기는 1개만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 세 번째랑 네 번째 공간에는 짧은뜨기를 1코씩만 해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 코늘림을 또 해줄게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짧은뜨기 1코에 하나씩. 여덟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 2개. 아홉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짧은뜨기 12코를 나눠서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또 타원형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바닥 징이 있는 부분에 1, 2, 3, 4, 5, 6, 7, 8, 9 9개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씩을 또 반복을 해올게요. 첫 번째 단 뜰 땐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2코씩 뜰 때는 조금 빡빡해요. 자, 이렇게 또 9개 공간에 1, 2, 3, 4, 5, 6, 7, 8, 9 모두 다 짧은뜨기 2코씩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4코에는 자, 먼저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 세 번째랑 네 번째 공간에는 1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둘러서 옆면 부분에 사슬이 예쁘게 오도록 손으로 한번 만져주었습니다. 전체 60개의 코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쭉 일자로 우리가 23단까지 반복을 해올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 이렇게 한 바퀴를 바닥에 둘러주었으면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바늘에서 실을 빼주시고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단 시작코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짧은뜨기 위쪽인데요. 첫 번째 사슬뜨기 했던 부분 위쪽에도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자, 마커 걸어놨던 공간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뜨던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높이까지 오게 해주고요. 왼손으로 아래쪽을 고정을 해줄게요. 자, 먼저 두 번째 단에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면 끌려 들어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주시고요.
뒤쪽에 걸려놨던 고리도 바늘에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 자, 두 번째 단까지는 7호 바늘을 이용해서 떠줄게요. 자, 요렇게 첫 번째 단 빼뜨기까지 완성을 해왔어요.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해줄 건데요. 자, 첫 번째 코는 사슬뜨기 하나, 요거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셀게요. 그럼 두 번째 코도 사슬 중에 이랑뜨기로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요렇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짧은뜨기 할 때 왼쪽 길이를 조금 더 빼서 약간 여유 있게 놓고 뜨개를 해줄게요. 이때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고리는 커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자, 이랑뜨기로 뒤쪽에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자, 실을 살짝 당겨주세요. 길이감이 왼쪽보다 훨씬 길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자, 전체 한 바퀴 짧은뜨기를 둘러올게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사슬뜨기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여기에 마커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랑뜨기로 한 바퀴를 쭉 둘러오시면 됩니다. 약간 느슨느슨한 손땀으로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다 둘러주었습니다.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둘러줬기 때문에 가로선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두 번째 단 빼뜨기는 첫 번째 단하고 조금 달라요. 바늘에서 실을 빼놔주시면 되고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 단 시작하는 공간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쪽으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길이감은 살짝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 아이가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바늘에서 실을 빼줄게요. 그러면 끌려 들어간 실 바로 밑에 V자 모양이 보입니다. 이 V자 부분 가운데, V자 가운데로 넣어서 니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자, V자 모양의 짧은뜨기 다리 V자 모양 가운데로 바늘을 꾹 찔러주세요. 그럼 뒤쪽에서도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이렇게 위쪽에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이 사이로 바늘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뒤쪽 편물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면 됩니다. 자, 바늘 나오는 위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몇 단 뜨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실을 걸어서 쭉 당겨주세요. 길이감 충분히 주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고리 보이죠? 이 고리를 바늘에 넣어서 자, 그대로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끌고 나올게요. 이 아이가 세 번째 단의 단 시작코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7호 바늘 빼놓고 8호 바늘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8호 바늘로 변경해 주시고요. 변형 짧은뜨기, 니트 스티치로 쭉 단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떠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코에 V자가 보입니다. 두 번째 코에 보이는 V자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 줄게요. 그럼 바늘이 뒤쪽에서 나올 때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두 개, 요 사이로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바늘 나오는 공간만 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역시 아까처럼 왼쪽 길이를 조금 더 빼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약간 큼직한 느낌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에는 우리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어서 마커를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코도 V자 모양의 가운데로 바늘을 꾹 찔러줄게요. 그럼 뒤쪽 편물에서는 짧은뜨기,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두 개 사이로 이렇게 바늘이 통과됩니다. 그럼 실 걸어서 통과, 길이감 살짝 빼주고요. 저는 왼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실 걸어 통과. 그러면 예쁘게 V자 모양이 또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올게요. 세 번째 한 단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니트 스티치를 활용해서 단순한 기법을 활용해서 자, 심플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실에 이렇게 트위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색감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한 코 한 코 동일한 방법으로
뒷면에서 짧은뜨기가 나오는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조금 뜨다 보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딱 감이 오게 돼요. 자,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챙겨주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60개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니트 스티치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한 바퀴를 쭉 둘러왔어요. 자연스럽게 V자 무늬 위에 V자 모양이 들어가도록 대바늘 스티치처럼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빼뜨기는 두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고리를 바늘에서 빼고요. 그대로 마커 걸려있던 공간, 단 시작코 위쪽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서 고리를 걸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 아래쪽에 간격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빼뜨기 부분에 모양이 일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왼손으로 아래쪽을 고정해 주시고요. 끌려 들어갔던 실 바로 밑에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 V자 모양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려 들어간 실 바로 밑에 V자 아래쪽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아래쪽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게 돼요. 자,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아까 빼놨던 실도 걸어서 이렇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에 걸려있는 고리는 살짝 크기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고 실 걸어서 통과. 이 아이가 네 번째 단의 첫 시작코가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그 다음 코 V자 모양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럼 뒤쪽에서 봤을 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이 나오도록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니트 스티치를 반복해서 저는 23번째 단까지 일자로 쭉 떠올게요. 니트 스티치를 조금 힘줘서 뜨게 되면 윗단 뜰 때도 손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느슨한 느낌의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왼쪽에 걸려있는 고리는 항상 길이감을 좀 충분히 빼놓고 이렇게 느슨하게 떠주고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너무 커지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V자 위에 V자가 올라가도록 니트 스티치를 쭉 반복해 줍니다. 네 번째 단도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했어요. 마지막 코까지 이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는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리에서 바늘을 빼서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코, 이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걸려있는 고리를 바늘에 넣어서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 정도 길이감으로 이 앞에 당겨지는 길이가 사슬 크기랑 동일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고정해 준 상태에서 끌려 들어갔던 실 바로 밑에 V자, 이 V자 요 사이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럼 뒤쪽에서 봤을 때도 짧은뜨기 다리 딱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길이감은 약간 빼놓고요. 바로 뒤쪽에 빼놨던 고리 잊지 말고 걸어서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요 첫 번째 요 아이가 단 시작하는 사슬뜨기 첫 번째 코가 됩니다. 그럼 또 이어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 옆에 코도 바늘 넣는 공간 바늘 넣는 공간은 몇 단 뜨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쭉쭉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8단 정도 떠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춘 이유가 밑에 하트 장식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트 장식을 다는데 높이가 높아지면 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8번째 단까지 떠놓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1단 V자 세주시면 돼요. 2, 3, 4, 5, 6, 7, 8 8번째 단까지 떠왔고요. 이렇게 아랫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가방 바닥 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하트 장식을 달아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일자로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핑크색 토드백처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1, 2, 3, 4, 5 5하고 6단 사이에 이렇게 하트 장식 넣어 주었거든요. 빼뜨기를 하면서 올라와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반대쪽을 앞면으로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빼뜨기 했던 맞은편 부분, 오른쪽, 왼쪽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연결해 줄 거고요. 저는 한 5번째랑 6번째 사이에 넣어 줄게요. 여기 오른쪽 가방 바닥 징이 있는 부분 따라 올라갈 건데요. 저는 첫 번째 바닥 지나서 V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단 세주고 5단하고 6단 사이에 바늘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징이 있는 부분, 일자로 올라오는 부분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일자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삐뚤하게 넣어주셔도 또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넣어주세요. 아주 살짝 이렇게 하트가 누워있는 느낌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나와 있는 부분에 와셔를 대고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접는 거는 손으로도 접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 활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접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둘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하트 장식이 예쁘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어서 23번째 단까지 또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지금 한 12단 정도 떠왔는데요. 실 한 볼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볼을 활용해서 또 이어서 뜨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실은 매듭을 지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티가 좀 나잖아요.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먼저 새로운 실을 왼손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꼬리실도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를 해왔는데요. 꼬리실이 한 요 정도 남아있거든요. 자, 실을 변경할 때는 남아있는 실로 먼저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 위쪽의 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시고요. 꼬리실, 새로운 실. 이제 꼬리실은 앞쪽에 놔두고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뒤쪽에 편물이랑 같이 잡아준 다음에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앞쪽이랑 뒤쪽에 실이 하나씩 꼬리실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먼저 그대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먼저 뜨던 실, 앞쪽에 있는 꼬리실은 안에 숨겨서 이렇게 뜨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어서 이제 한 코 한 코 떠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실은 제가 뒤쪽에 놔뒀는데요. 새로운 실은 안에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돗바늘로 반대쪽 방향으로 숨겨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넣어서 자, 이렇게 뜨던 거에 반대쪽으로 안쪽 짧은뜨기 다리 사이사이 넣어서 자, 쭉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 정도 숨겨줄 거고요. 너무 꽉 잡아당기게 되면 이 위쪽에 고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위쪽의 사슬이 일정하게 되도록 살짝 당겨주시고요. 매듭 지어주지 않고 저는 이렇게 몇 번 숨기고 나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지금 숨겨주던 실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 시작한 실은 반대쪽으로 숨겨놨고요. 자, 뜨던 실은 이렇게 옆에 쪽에 있죠. 이쪽으로 조금 더 안에 숨기면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실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두 가닥을 동시에 안쪽에 넣고 숨기게 되면 실 숨기는 부분만 조금 편물이 두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닥만 이렇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숨겨왔으면 남아있는 꼬리실도 바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쪽에서 봤을 때는 뜨던 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실이 이렇게 자국 없이 숨기면서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볼을 이용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니트 스티치를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쭉 전체 23번째 단까지 떠왔어요. 자, 가장 바닥부터 세주면요. 1단, 그리고 가로선 위쪽에 V자 모양이 두 번째 단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저는 23번째 단까지 해놓고 실을 잘라줄게요. 자, 먼저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을 떠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23번째 단까지 다 뜨고 약간의 꼬리실을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뜨는데 저는 딱 두 볼 다 활용했거든요. 손잡이는 세 번째 볼을 활용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23번째 단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빼뜨기 하기 전이거든요. 방금 잘라놨던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 위쪽의 사슬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실을 돗바늘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사슬, 원래 단 시작호에 계속 마커 걸어뒀는데 제가 생략을 해놨습니다. 보이는 위쪽 사슬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이 위쪽에 사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사슬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이 나왔던 공간으로 넣어줄 건데요. 한 가닥이 아니고 전 조금 아래쪽으로 찔러서 두 가닥 정도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무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당겨서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쭉 숨겨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몇 번 숨겨주셨으면 끝에 부분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3번째 단까지 완성했고요. 자세히 보면 빼뜨기 했던 라인 부분이 거의 티가 나지 않죠. 그리고 반대쪽 부분은 시작했던 부분, 이렇게 귀엽게 하트 장식까지 연결을 해서 아랫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위쪽에 우리가 조인끝 넣는 구멍을 만들어주면 버킷백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양쪽에 손잡이를 넣어주면 토드백으로 완성이 됩니다. 니트 스티치 특성상 일자로 딱 오지 않고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뜰 때 항상 오른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뜨개를 해주셔야 조금 덜 휘는 느낌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휘어 있어도 V자 무늬가 일정하게 들어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방을 반으로 접어 볼게요. 이렇게 가죽바닥 옆면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접어서 가장 끝에 부분에 마커로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우선 가방을 딱 반으로 접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뒀는데요. 전체 60개 코이기 때문에 여기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바로 반대쪽 마커 전까지가 30개 코가 돼야 돼요. 한번 세볼게요. 초록색 마커 있는 공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확하게 30개 코가 됩니다. 그러면 딱 정가운데 부분에 마커를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에 마커를 표시를 해볼게요. 저는 손잡이가 들어가는 이 가운데 구멍에 14개의 코를 건너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16개 코를 세줄게요. 먼저 마커 있는 공간부터 1, 2, 3, 4, 5, 6, 7, 8 거꾸로 8개를 세줄게요. 그래서 마커를 걸어둘게요. 이제 마커에서부터 16코를 세서 여기다가 마커를 옮겨 놓을 겁니다. 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번째 코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그리고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은 14코씩 표시를 해 놓을게요. 마커 다음부터 세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째 코 바로 다음 코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반대쪽과 동일하게 여기 손잡이 바깥쪽 부분은 16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자, 마커 있는 공간부터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번째 코에 마커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그럼 반대쪽도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 마커 안쪽의 사슬 개수가 14개가 되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을 결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24번째 단을 뜨면서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을 따올 건데요. 저는 지금 보면 여기 하트 장식이 있는 부분이 앞면이기 때문에 이 뒤쪽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작은 요 끝에 마커 있는 공간 말고 이 중간부터 시작해 줄게요. 이렇게 끝에 쪽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쭉 둘러서 손잡이가 들어가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볼에서 또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중간부터 할게요. 이렇게 옆면 부분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16개는 짧은뜨기를 떠올 거고요. 여기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사슬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8호 바늘을 이용해서 이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커랑 마커가 있는 16개 코 중에 중간 어디서 시작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니트 스티치 하는 방법대로 가운데 바늘 넣어주시면 되고요. 꼬리실은 살짝 남겨놓고 그대로 편물이랑 같이 잡아서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은 이제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게요. 자, 먼저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이제 8개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그 다음 코부터 동일하게 니트 스티치를 떠주시면 돼요. 니트 스티치 뜯을 때는 항상 오른쪽에 걸려있는 고리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을 숨기면서 니트 스티치가 이 마커 있는 공간까지 떠올게요. 자, 파란색 마커 보이죠? 이 파란색 마커로 표시했던 앞에 있는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또 처음 시작할 때 안에 끌고 들어갔던 실은 저는 또 바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14코는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사슬뜨기 너무 쫀쫀하지 않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의 사슬뜨기를 20개 떠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 18, 19, 20 이렇게 20개 사슬을 쭉 떠주었습니다. 그러면 14개의 코를 건너서 마커 걸어놨던 공간 여기 마커 표시해놨던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코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대로 니트 스티치 하는 방법대로 마커 걸어놨던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V자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14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또 니트 스티치를 16개를 해오시면 돼요. 15, 자, 16번째는 이 마커 걸어놨던 공간 마커 있는 부분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V자가 16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16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니트 스티치를 연달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슬뜨기 20개를 또 떠줄게요. 20개 사슬을 떠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마커 있던 공간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공간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V자 부분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니트 스티치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20개 해주고 또 14코 건너서 또 이어서 니트 스티치 8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4번째 단을 뜨면서 사슬뜨기로 손잡이 길이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셨으면 빼뜨기는 동일하게 떠줄게요. 바늘에서 실을 빼주고 단 시작코 위쪽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끌고 뒤로 나와주세요. 자, 길이감은 살짝 늘어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요. 왼손으로 고정, 바로 끌려 들어갔던 실 아래쪽에 있는 V자를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찔러서 짧은뜨기 뒷면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아까 골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서 너무 쫀쫀하지 않게 사슬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25번째 단 시작 코인데요. 25번째 단은 쭉 한 단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먼저 손잡이 부분 여기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7개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여기 기둥사슬부터 짧은뜨기 한 코라고 세줄게요. 그리고 그 위쪽 사슬에 단 시작코를 표시를 해놓고요. 1, 2, 3, 4, 5, 6, 6개 코를 먼저 떠왔습니다. 그럼 2코가 남아있는데 7번째 코는 우리가 이 2코를 모아서 떠주려고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모아 떠줄게요. 바늘에 우리가 니트 스티치 하는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옆에 코 V자 모양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뒷면에 바늘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세 가닥이 있을 때 모두 통과시켜서 지금 7번째 코는 모아서 짧은뜨기를 떠주었어요. 자, 이제 이 위쪽에 20개 코에는 우리가 한 가닥마다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먼저 첫 번째 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사슬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앞쪽에 보이는 가로선 하나에만 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면 뒤쪽에는 2가닥이 걸려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쪽에 한 가닥만 걸어놓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손잡이 위쪽에 20개 사슬 위에는 20개 짧은뜨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에 한 가닥에만 걸고 뒤쪽에는 2가닥이 걸리도록 해서 사슬뜨기를 20개 떠올게요. 마지막 20번째 사슬도 보면은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서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 쭉 16코의 니트 스티치가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랑 두 번째 코는 모아뜨기 할게요. 손잡이가 끝나고 손잡이 시작하는 부분의 2코는 계속 모아서 떠줄 겁니다. 이렇게 실을 2번 끌고 나와서 3가닥이 됐을 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한 코에 하나씩 뜨게 해주세요. 14개 코를 떠왔으면 2코는 또 모아 떠줄게요. 이렇게 사슬뜨기 했던 손잡이 바로 앞에 있는 2코는 모아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뜨기는 한 가닥씩만 바늘 걸어서 20개 짧은뜨기 떠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20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럼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손잡이를 약간 도톰하게 뜰 거예요. 자, 또 이어서 짧은뜨기 떠줄 건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끝나는 2코는 모아뜨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줄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25번째 단 빼뜨기도 동일하게 떠주세요. 단 시작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뒤쪽으로 통과.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번 당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V자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놨던 고리까지 같이 걸어서 사슬뜨기 하나. 자, 이제 26번째 단도 동일한데요. 여기 중간 부분 짧은뜨기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손잡이 시작하는 부분이랑 손잡이 끝나는 부분에 코줄임을 계속 하면서 넘어갈 거고요. 손잡이 위쪽은 동일하게 20개 코를 계속 반복을 해올 건데요. 모두 다 니트 스티치로 뜨개를 해줄 겁니다. 자, 26번째 단도 동일하게 먼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줄게요. 이렇게 몇 코 뜨다 보면 우리가 2코가 남거든요. 손잡이가 들어가기 바로 앞에 2코가 남는데요. 여기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줄 거고요. 요 끝에 있는 코는 이미 모아뜨기 했던 코라서 자세히 보면 V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것도 두 개가 모아서 뜬 아이거든요. 모아뜨기 했던 것 중에 일자로 되어져 있는 짧은뜨기 다리 사이에 바늘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모아뜨기를 반복을 하면서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요. 손잡이는 20개 사슬뜨기 위쪽에 또 20개 짧은뜨기를 해왔거든요. 이 짧은뜨기 한 코 한 코 또 마찬가지로 니트 스티치를 떠주세요. V자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너무 커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끌고 나오는 실은 약간 길이감을 좀 주면서 끌고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20개 짧은뜨기를 또 윗단에 떠줄게요. 저는 손잡이가 두툼하게 한 4단 정도 위쪽에 더 떠야지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위쪽에 20개 짧은뜨기를 쭉 떠왔어요. 그럼 이제 두 코를 모아서 떠줄 건데요. 보면은 이미 모아뜨기 했던 부분은 긴 대각선 부분에 짧은뜨기 다리랑 이쪽에 살짝 들어보면 일자로 V자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V자 모양 두 개에다가 떠줄 겁니다. 일자로 생긴 모양 V자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을 하나 끌고 나올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도 실을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에 코줄임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살짝의 라인이 생기면서 넘어가게 돼요. 이어서 짧은뜨기 이제 10코 해주시면 돼요. 우리 반대쪽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두 코는 모아뜨기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한 코 실 끌고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도 가로선 하나랑 비스듬한 선 하나 있는데 이 모아뜨기 했던 것 중에 일자로 되어져 있는 짧은뜨기 다리 사이에 바늘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 또 손잡이가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끝에 코는 계속 코줄임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손잡이는 계속 20개 짧은뜨기를 윗단에 떠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니트 스티치 20개를 손잡이 위쪽에 해오도록 할게요. 20개 짧은뜨기를 해오셨으면 또 반대쪽 여기 두 코는 먼저 모아뜨기 할 건데요. 이미 모아뜨기 했던 부분에 긴 부분, 대각선 부분이랑 살짝 들춰보면 일자로 V자 모양이 있어요. 저는 일자 부분에 무조건 바늘을 넣어서 자, 끝에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두 코를 먼저 모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를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6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대로 27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줄게요. 먼저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3개를 더 뜨고 보니까 두 콘을 모아 뜨면 됩니다. 손잡이가 들어가기 바로 앞에 코, 여기 V자 모양이 2개가 보이죠?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부분. 자, 그러면 한 코는 실을 끌고 나오고요. 모아뜨기 했던 부분은 일자 모양의 V자에 바늘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찔러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 있는 두 코는 모아서 떠줄게요. 자, 이제 또 손잡이 20개 코에 니트 스티치를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 짧은뜨기 20개를 다 해주셨으면 두 코는 모아 떠줄게요. 지금 모아뜨기 했던 부분의 모양은 V자, 약간 대각선으로 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들춰보면 일자 모양의 V자가 있습니다. 저는 일자 모양 V자에다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오고 바로 옆에 코에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모아뜨기 해줄게요. 그러면 손잡이 부분 있는 여기 라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를 줄이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잡이 지금 3단 떴는데요. 요거 28번째 단까지 반복을 해올 거예요.
이렇게 28번째 단까지 떠왔고요. 가장 마지막 단은 지금 제가 빼뜨기를 해놓지 않고 이렇게 걸어만 두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손잡이를 좀 도톰하게 떴거든요. 근데 구멍이 작지 않아서 이렇게 손목도 들어가서 편하게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립감 좋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토드백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완성해 주셨으면 28번째 단까지 떠서 원하는 높이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28번째 단까지 떠주면 우리가 빼뜨기는 우리가 아랫단하고 다르게 떠줄 거거든요. 자, 윗단 29번째 단은 전체 빼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28번째 단까지 다 뜨고 빼뜨기를 진행해 놓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실을 빼서 뒷면에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를 아랫단처럼 해줘야 하는데요. 29번째 단 전체 빼뜨기를 한 단 둘러올 거기 때문에, 자, 28번째 단 빼뜨기는 이 기둥사슬 옆쪽에 있는 우리 두 번째 짧은뜨기 했던 머리, 여기 단 시작코에다가 그대로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서 실을 끌고 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이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자, 빼뜨기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놓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어서 전체 일반 빼뜨기로 한 단 떠줄게요. 이렇게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 빼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올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거고요. 저는 오른쪽에 걸려있는 사슬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잡아놓고 통과 자,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둘러올 겁니다. 쭉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마커 걸어놨던 부분이 시작했던 코거든요. 마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까지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빼뜨기 해주고요.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통과해서 돗바늘로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바로 전 코까지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사슬 무늬가 일정하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너무 길이감이 있어서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 사슬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 아래쪽에 V자 모양 위쪽에 사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실이 끌려 나왔던 공간으로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 줄 건데요. 한 가닥이 아니고 두세 가닥 걸리도록 뒤쪽으로 실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커 걸려있던 바로 옆쪽에 사슬이 하나 연결돼서 완성이 됩니다. 자, 마커 있는 공간 빼놓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 남는 꼬리실은 편물 뒤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몇 번 숨겨서 위쪽 부분의 모양을 정돈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실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풀리지 않도록 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안쪽 모양도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고요. 모양을 손으로 한번 만져줄게요. 앞면 부분 확인되시죠? 앞면 부분,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생각보다 도톰하게 완성이 돼요. 요거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져줄게요. 손잡이 부분 손으로 한번 만져서 저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쪽에는 빼뜨기를 진행하지 않을게요. 이 안쪽에 빼뜨기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여기 안쪽 부분이 단단해서 오히려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마지막 단에만 빼뜨기를 둘러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 손잡이 안쪽 부분에는 빼뜨기를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옆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뒷면이고요. 자, 이쪽 면이 앞면이 됩니다. 앞면하고 뒷면 모양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V자 무늬가 일정하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완성이 돼요. 저는 사용할 때 여기 안쪽 부분 살짝 눌러서 모양 도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편물이 도톰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모양 잡기가 쉽거든요. 안쪽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제 털방울은 컬러가 워낙에 다양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포인트감이 있는 컬러를 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자, 핫핑크 컬러를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손잡이 만들었던 부분, 원하는 공간에 이렇게 앞에 2가닥 정도의 키링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털방울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니트 스티치로 전체 쭉 둘러서 예쁜 토드백을 겨울 느낌 나도록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트위드 실이 5가지 컬러가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원하시는 높이로 또 손잡이 두께도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트윌 버킷백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